네. 얼마 전에 주니어 선발전이 열렸죠. 우승은 고나연이 했고 우승을 하지 못한 허지우이긴 한데 허지우에 대해서 좀 말을 할 게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주니어 선발전 리뷰는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허지우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 중에 오늘 살펴본 거는 러츠 그리고 공중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츠를 얘기하려면 쇼츠에서 이 첫 번째 러츠를 좀 보고 갑시다. 제가 이 허지우의 러츠를 보면서 얘가 원래도 이랬나 싶어서 한 1년 전, 2년 전 것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뭐 달라진 부분이 공중자세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자, 지난 시즌에 허지우의 경우 시즌 초반과 후반이 좀 달랐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주니어 월드 같은 경우에 보면 쇼트 프리에서 모두 러츠 플립이 어텐션을 받았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엣지를 만들겠다라는 시도, 노력 자체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랜딩에 집중했다에 가까울 거예요. 주니어 월드였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국대 유지나 국제대회 출전권이 달린 대회에서는 좀 더 이런 성격이 강해지겠죠. 어쨌든 이번에 주니어 선발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인진 몰라도 러츠에서 아웃 엣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허지우가. 일단은 한번 봅시다. 점프를. 자,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 점프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멀쩡하게 잘 뛰었는데 왜 지랄이야?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냥 문제가 있죠. 왜 없어? 제가 그동안 러츠의 경우에 1, 2, 3 또는 2, 3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죠. 허지유의 경우는 지금 1번 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무릎이 펴지면서 이 다리가 뒤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좀 늦게 가요. 좀 애매해요. 애매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무릎이 펴지는 타이밍에 이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뒤늦게 가거든요. 무릎이 굽혀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 2, 3이 아니라 2, 3으로 뛰는 러츠에 가까워요. 그리고 딱 보면 낮은 토픽이죠.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빙판에서 요만큼만 드는 선수들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낮은 토픽에 해당한다. 그죠? 낮은 토픽인데 보면은 내려올 때 딱 요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제가 테크니컬이더라도 아웃 엣지로 인정은 할 거예요, 아마. 다만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점프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 허지유의 러츠는 지금 어떤 상태냐? 제가 그동안 러츠 시리즈에서 얘기해 왔던 것 중에서 왼쪽 무릎이 선제적으로 빠져나가 주느냐를 얘기했죠. 왼쪽 무릎이 선제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여기서 토가 내려오는 동안 이 날을 요렇게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아웃 엣지로. 그죠? 그러면 이 무릎은 요렇게 빠져줘야 되는데 이 무릎을 보세요. 무릎이 잘 안 빠져나간다고요. 예. 지금 무릎이 여기에 있는데 무릎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무릎이 안 빠져주죠. 지금 이 무릎이 안 빠지는 이 모습, 무릎이 덜 빠졌는데 어정쩡하게 아웃 엣지를 겨우겨우 만드는 이 모습이 딱 누구냐? 신지아예요. 신지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신지아 로츠가 뭐 아웃 엣지를 정말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걔는 신체 능력발로 점프를 뛰는 애예요. 자세가 엄청 좋은 게 아니라. 언젠가 신지아 로츠도 다룰 거지만 그동안 잘 봤겠지만 자세가 이상하든 뭐가 됐든 아웃 엣지를 만들려면 왼쪽 무릎이 선제적으로 빠져나가 줘야 된다. 근데 허지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너무 완만해요. 토픽이 됐을 때 이 날이 몸의 무게 중심, 내 몸의 가운데 라인에서 토픽을 하려면 이게 한 요 정도는 와야 되거든요. 너무 얕게 안 들어가요. 그것이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잘 보시면 자 여기서 토픽 지점이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토픽이 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토픽 지점에서 착지하는 토의 위치 방향 요 방향이거든요. 근데 점프 방향은 아웃 엣지를 이렇게 긁고 나갈 때 여길 따라가는 방향이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실제 방향인데 이 방향은 틀린 방향이에요. 러츠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끌고 나갔죠. 급격히 끌고 나갔죠. 이것도 좀 오바고 나를 이렇게 끌고 나갈 거면 몸의 방향은 이 아웃 엣지 방향에 끌려가듯이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요로 가버렸죠.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부조화가 뭐냐면 몸이 지금 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어깨가 이렇게.
이렇지 않고 어깨가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그러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깨가 요쪽으로 살짝 처져 가지고 요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제가 말하는 부분대로 고친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허지우가 신지와 흡사하게 점프를 뛰는 도약 포인트가 자꾸 뒤로 밀려요. 비점프 요소에서 멀쩡하게 연기하다가 점프 도입부로 들어가면 갑자기 늘어진 테이프 돌리듯이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펜스 근처 가서 점프를 뛰어요. 자, 지금은 요렇게 가서 이렇게 튼단 말이에요. 펜스 안 부딪히게. 근데 정상적이라면 요로 가서 이렇게 틀어야 돼. 그러면 펜스와 가까워졌을 때 펜스와 부딪힐 확률이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츠를 제가 말한 대로 다 동작을 잡아서 고친다라고 하면 동선도 약간 수정을 해야 돼요. 요렇게 들어가는 점프가 아니라 약간 여기서 들어가는 점프 형태로. 제 말 이해되셨어요? 진입 방향 자체가 약간 달라져야 제대로 몸의 7시 방향에 팩터가 걸린 러츠를 띄어도 펜스에 안 부딪히고 방향을 돌린다는 얘기죠. 허지우가 그렇게 고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펜스 문제 말고도. 기본적으로 러츠와 플립의 엣지가 구분이 안 되는 선수들은 허지우 포함 요것만 바꿉니다. 뭔가 수정하려고 해. 그러면 다른 거는 안 고쳐요. 여기만 고쳐요. 나머지 부분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고쳐야 되는데 여기만 고치고 지랄병을 떨어요. 허지우가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좀 더 아웃엣지 구사가 자연스럽게 러츠를 수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작 구분이 안 되니까 플립이 더 아웃엣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텐션 정도로 끝나는 플립이 롱엣지도 섞여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뜻 내가 말한 대로 다 고쳐라 라고 말하기도 무서워. 이래서 초등학교 때 동작을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코치들이 그 동작 구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일단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러츠라면 좀 더 이렇게 돼야 되고요. 플립이라면 좀 이래 돼야 돼요. 지금 몸의 상체가 플립을 뛸 때 인엣지를 만들기에는 덜 넘어갔고 러츠 아웃 엣지를 진짜 제대로 만들기에는 살짝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야. 냉정하게 말하면. 즉 러츠를 뛰나 플립을 뛰나 상체가 이런 식이거든. 상체의 움직임, 상체가 날의 무게를 실으려고 하느냐 빠져나가려고 하느냐가 러츠와 플립에서 달라야 되는데 항상 똑같아. 이건 뭐 허지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수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무릎만이라도 빠져줘라 이 얘기예요. 다른 건 내버려 두더라도 무릎만이라도. 그리고 자 이게 최대 지금 요게 지금 보면 2번에 한 여기쯤일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잖아요. 그죠? 이거를 조금만 더 넣어라. 그 정도만 되어도 몸에 그래도 좀 중간 라인에서 아웃엣지가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이게 일단 제가 허지우의 러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공중 자세입니다. 잘 보세요. 자, 반바퀴, 한 바퀴. 그런데 발목이 안 만났죠. 무릎이 만난 것도 아니에요. 1회전 반. 그런데 X자죠. 그 다음 2회전. 그러면 발목과 무릎이 어느 정도 다 만나죠. 피겨에서 6가지 점프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허지우의 점프를 보면 지금 트리플 룹하고 더블 악셀은 보통의 선수 수준으로 다리가 동작을 합니다. 한 1.5회전이면 공중 자세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점프들은 2회전이 돼야 돼요. 이게 보통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살코, 토룹, 그다음에 뭐 러츠 플립 이런 점프들은 다른 선수들이 1.5회전에서 취할 동작이 허지우는 2회전이나 가야지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한 게 예전에도 그랬나 싶어서 1년 전, 2년 전을 살펴보면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간단해요. 예전보다 점프 높이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사람의 점프라는 게 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근데 회전 속도가 거의 유지되는 범위면 점프에 내려올 때 회전각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회전각이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공중 자세를 느슨하게 잡게 돼 있어요. 선수들은. 근데 그게 고난이도 뛰려고 하는 선수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보고 갑시다. 트리플 살코를 한번 볼까요? 6번으로 점프가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단독 더블 악셀이 없어졌고 살코. 자, 이 살코는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2에서 12.5거든요. 그래서 여자 싱글 중에서 트사를 뛸 때는 회전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채공 속도가 0.5초입니다. 참고로 지금 트사를 뛸 때의 회전 속도는 제가 이소린 체외화 영상 준비하려고 이소린 거에 7월 5일 날 경기도 교육감배 대회를 측정했었는데 회전 속도가 비슷해요. 회전 속도가 비슷하다면 나이 많은 선수가 더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회전 속도는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수린의 경우는 트리플 살코가 0.47이었어요. 0.47을 뛸 때 이수린의 몸 동작을 보면 힘을 100%안 쓰죠. 당연히 고작 트살 따위를 뛰는데 힘을 많이 아껴둔 자세로 가볍게 점프를 뛰었고 0.47에 12 플러스 정도의 회전을 채웁니다. 그럼 이제 허지우의 경우도 회전을 채우겠죠. 근데 100분의 3초가 채공 시간이 더 길다는 건 여유가 넘치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되느냐. 자, 반바퀴 다리 벌어져 있죠. 거의 모든 경우가 도약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점프의 회전에 여유가 많을수록 다리가 벌어지고 천천히 모이는 경향을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1회전 1회전인데 발목이 안 만났죠. 1.5회전 여전히 안 만났죠. 2회전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느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허지우보다 점프 그 채공 시간이 훨씬 긴 선수들도 이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트리플 살코는 워낙 여유가 있었다 칩시다. 100분의 2초, 3초씩이나 여유가 있었으니까 이게 늦었다 치자고요. 트리플 플립을 봅시다. 자, 플립. 자, 여기서 반회전이죠. 1회전. 1.5. 근데 여전히 비어있죠? 벌려져 있어요, 여기는. 자, 2회전. 무릎, 발목이 다 붙어 있는 이 모습이 2회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또 김연아 출동해야지, 이럴 때. 자, 이 김연아의 트리플 러츠는 0.65초입니다. 허지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채공 시간이죠. 당연히 강력하게 도약을 했겠죠. 강하게 도약을 했던 김연아의 반회전. 이게 반회전입니다. 허지우의 반회전은. 뭐 이건 플립이긴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벌어져 있나요? 허지우가 더 벌어져 있죠? 자, 그럼 김연아의 1회전. 무릎이 만나고 살짝 X자에 발목은 살짝 떨어져 있죠? 자, 허지우의 1회전. 발목도 안 붙어 있고 무릎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김연아의 1.5회전. 다 붙었죠? 허지우의 1.5회전. 무릎이 벌어져 있죠? 자, 그럼 김연아의 1.5회전의 모습이 허지우에게는 2회전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같은 플립으로 볼까요? 자, 김연아의 플립 보시면 자, 반회전, 1회전, 발목 만났죠? 약간 벌어져 있는 거. 이 모습이 뭐였어요, 아까? 허지우에게. 1.5회전의 모습이었죠? 김연아는 1회전. 김연아의 1.5회전. 발목, 무릎 다 붙어 있죠? 같은 플립 비교해도 반회전이 느려요, 지금 허지우가. 자, 그럼 김연아만 그러냐? 아니거든? 동계체육대회 때 신지아 걸 한번 볼까요? 자, 신지아의 이 러츠는 종합선수권 때처럼 0.63초 때는 아니고요. 한 0.616이는 됐어요. 자, 여기서 반회전 다시 허지우하고 비교합시다. 다리 모양이 좀 비슷하죠. 반회전 때는. 일단 신지아의 1회전 김연아와 비슷해졌죠. 발목 만났고 무릎 사이 살짝 벌어져 있고 허지우는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신지아의 1.5회전 다 붙었죠. 김연아처럼. 허지우는 1.5회전에서 여전히 벌어져 있죠. 2회전 가야지 되고요. 김연아, 신지아처럼 허지우보다 훨씬 도약력에 힘의 비중이 큰 선수들도 1.5회전에서 끝나요. 허지우처럼 2회전까지 안 걸립니다. 그럼 같은 팀에 있는 김유재를 볼까요? 김유재의 트리플 러츠입니다. 자, 참고로 김유재의 트리플 러츠는 그나마 공중 자세를 좀 천천히 만드는 편이에요. 왜냐면 김유재의 경우도 트리플 악셀은 빠듯하잖아요. 그럼 반회전만 돼도 다리 모양이 이 정도거든요. 1회전이 되면 이 정도, 1.5회전이면 김유재 기준 거의 완성돼요. 다리가 모습이. 그런데 트리플 러츠의 경우에는 김유재 점프가 이게 여유가 많거든요. 내려오는 회전각이. 자, 반회전, 1회전, 1.5회전. 그래도 1.5회전이면 끝나요. 김유재도. 허지우만 이상한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1년 전, 2년 전 영상을 찾아보면 허지우도 1.5회전에서 끝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들이 직캠이라서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한 1, 2년 사이에 허지우의 공중 자세가 반회전 정도 늦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점프가 여유 있잖아요 지금. 점프 뛰는데 아무 이상 없잖아. 그죠?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허지우가 팀을 최연경 팀으로 이적했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했느냐? 고난이도 생각했죠. 아, 쟤 고난이도 때문에 가는가 보다. 다들 그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난이도 테크트리와 안 맞단 말이야. 트리플에서 공중 자세가 예전보다도 더 천천히 만들어진다는 건 그만큼 점프가 더 여유 있어진다는 건데 왜 여유가 있어지죠? 공중 자세가 늦는데 그건 채공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채공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100분의 1초, 2초. 한 1, 2년 전과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23년도, 4년도 뭐 이럴 때 비교하면 한 100분의 1초, 2초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럼 회전각이 여유가 있으니까 공중 자세를 널널하게 잡아도 되긴 해. 헌데 이게 고난이도 테크트리에 맞습니까? 아니잖아. 고난이도 뛰려고 최연경 팀 간 거라면 지금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야. 점프 높이를 지금보다 100분의 1초 다시 낮춰야 돼요. 그리고 공중 자세 완성되는 걸 반회전을 앞당겨야 돼. 이것부터 해야 돼. 내가 오늘 참 허지우 커드 토록 관련된 거 다시 영상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는데 DC 갤러리에 누가 뭐 허지우 관련된 글을 적어 놓은 거 보니까 뭐 깔 게 없다. 뭐가 깔 게 없어. 이 씨발 병신 새끼가 진짜. 깔 게 존나 많구만. 예전에 여러분들 그 배윤정이라고 안무가 아세요? 어떤 그 아이돌 경연 오디션에서 소혜라는 멤버에게 소혜야 가수가 되고 싶어? 라고 묻는 장면이 있잖아. 제가 물어볼게요. 허지유 니 쿼드 뛰고 싶어? 근데 왜 엉뚱하게 반대로 가? 고난이도 테크트리하고 반대잖아 지금. 자, 제가 원래는 이 얘기를 이수린 체예와 표현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더블 악셀에서부터 트리플 러츠를 왜 낮게 만드느냐라는 건 다 지극히 당연해요. 7, 80%의 힘으로 트리플을 뛰어야 100% 힘으로 트리플 악셀 쿼드토, 쿼드 살코를 뛸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더블 악셀부터 트리플 러츠까지를 왜 낮게 뛰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낮은 높이에서 트리플이 성립하려면 선회전을 많이 먹고 회전력을 많이 주는 요령이 붙어야 되고 그만큼 공중 자세가 또 빨리 만드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악셀부터 트리플 러츠까지의 점프가 낮게 뛴다는 건 고난이도 테크트리를 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야. 근데 전혀 엉뚱하게 하고 있잖아. 뭐가 고난이도를 하겠다는 거야 대체? 예전에 허지우가 커드토 시저했을 때 채공 시간이 0.6에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2였어요. 그런데 얘가 트사를 뛸 때 12가 나오잖아. 그럼 사실 이거 11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커드토를 뛸 때 트리플토 뛸 때보다 채공 시간 즉 높이에도 힘을 주고 회전력에도 힘이 더 가해져야 되는데 높이에만 힘이 가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겠지만 발리에바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발리에바의 트리플 악셀인데 뚜베네 쪽의 악셀 도약 방식이 피지컬 대비해서 공중 자세는 빨리 만들어져요. 그런데 점프 높이는 안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뚜베네에서도 좀 뚜베네에서 처음부터 악셀을 익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투르소바 같은 케이스는 좀 예의가 달라요. 투르소바나 코스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자세에서 다리가 이렇게 안 뻗잖아. 얘네 지금 발리에바는. 투르소바나 코스톨은 이렇게 다리를 뻗어 나가면서 높게 떠서 공중 자세를 만들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높이가 안 나와요. 이 발리에바 같이 발리에바나 자기토바나 이런 스타일의 뚜베네 스타일 악셀은 높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채공 시간이 0.6초예요. 쿼드토는 0.7초가 나오는 애가 트리플 악셀은 0.6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회전 속도는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의 11-거든요. 그러면 이 스탯은 트리플 악셀을 딱 안정적으로 뛸 수 있는 그 정도 스탯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딱 회전을 채우는 정도 각에서 살짝 아슬아슬한 날착지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 말은 이 트리플 악셀이 여유가 넘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여유가 넘치지 않았을 때의 발리에바, 반회전. 자, 이 모습이 허지우의 트살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허지우의 트살이 반회전에서 1회전이 되죠. 지금 이게 1회전이에요. 허지우의 1회전과 발리에바의 반회전이 비슷하죠. 그 다음 발리에바 1회전. 1회전을 하니까 발목 무릎이 거의 다 만났네요. 허지우의 거의 2회전 가야지 나오는 모습이 발리에바는 1회전 때 거의 다 됐어요. 1회전 때. 그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공중 자세 빨리 만들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쿼드살코를 보면 이 쿼드살코 역시도 회전 속도가 11 마이너스예요. 채공 시간은 0.65입니다. 서민규의 쿼드살코가 0.625의 11이에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1 플러스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발리에바가 회전 속도는 서민규보다 약간 빠른데 채공 시간은 100분의 2초 3초가 더 길어. 그 말은 뭡니까? 발리에바의 쿼드살코는 여유가 많다. 이해됐습니까? 서민규보다 스탯이 훨씬 좋다. 이해됐어요? 똑같은 선수잖아. 똑같은 또벤의 선수인데 스탯에 여유가 많을 때를 보자고요. 이 모습이 아까 그 허지우의 반회전 때 모습까지 이제 좀 흡사해졌죠? 흡사해졌죠? 이렇게? 자, 그런데 1회전이 됐으니까 어때? 자, 허지우의 1회전 비슷해졌죠? 1회전. 그런데 다시 1.5회전 되니까 완성되죠?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1.5회전 되면 완성된단 말이야. 근데 허지우는 2회전이 가야 돼. 아니, 쿼드살코를 0.65초에 띄어가지고 회전을 내려올 때 거의 6시 방향 가깝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7시, 6시 정도로 떨어질 만큼 여유가 넘치게 뛰고 있는 애도 1.5회전에서는 거진 완성이야, 다리 모양이. 근데 허지우는 그게 아니죠. 이거는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프 높이가 정작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얘가 지금 신지아나 고나연처럼 0.6초를 막 넘어가는 점프를 뛰는 것도 아닌데 공중 자세는 그런 애들처럼 느슨하다는 얘기예요. 허지윤이 진짜 고난이도 턱커드 뛰고 싶나? 고난이도를 뛰고 싶은 게 맞다면 이러면 안 돼. 뭐가 허지우가 깔 게 없어. 그 누군지 몰라도 정신병자 새끼야, 그거. 절대 선수에게 도움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 병신 새끼가. 자, 뭐 비시즌 때 뭐 부상이 있었다 어쩌다. 그런데 이거는 부상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니어 선발전 때는 점프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진 않을 거거든요. 뭐 그래도 조금만 살펴보고 가자면, 자, 이 러츠 0.54예요. 0.54초기 때문에 얘가 끝까지 회전을 돌렸으면 3회전이 됩니다. 3회전이 되는데 갑자기 회전을 포기했죠? 왜 포기했을까? 이건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물어볼 수 없으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뜨고 보니까 펜스가 가까워 보였다가 첫 번째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갑자기 급격히 방향을 트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착지를 할 때도 보면 지금 몸의 중심이 엉덩이가 뒤로 빠져요. 이건 뭐냐면 회전축이 조금 서거나 뒤로 넘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거나 두 가지 다거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허지우가 빗점프 요소에서 뭐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안무하는 이 과정은 뭐 딱히 느리다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점프를 들어가려고 하면 점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늘어져요.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너무 느려요. 지금 이 정도로 느릿느릿하게 동작을 하나하나 갖추는 건 신지아처럼 뭐 0.63초짜리 뛰는 거면 모르겠는데 고작 0.54초짜리 낮은 토픽 트리플 러처를 뛰면서 굉장히 오바스럽거든요. 자, 고난이도 뛰고 있는 시마다마오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트리플 러처 뛰는데 이렇게 준비 동작이 길던가요? 아니잖아. 어차피 1, 2, 3도 아니야. 이게 정석도 아니에요, 지금 라인 들어가는 게. 몸은 지금 여기서도 잘 보면 여기서 토픽을 했죠? 토픽을 했고 아웃엣지 방향이면 욜로 가야 되는데 욜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런데 역시나 이 좀 거시기 해. 그래서 어쨌든 이 러츠는 뭐 선수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은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만 억지로 회전을 돌렸으면 3회전이 될 수 있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룹이 그나마 지금도 딱히 자세가 다른 선수들 대비 안 나쁜 1.5회전에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점프이긴 합니다. 물론 그만큼 채공 시간이 짧아요. 한 0.5, 0.5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0.54초 있죠? 쓸데없이 길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룹, 플립, 러츠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최소 필요 채공 시간, 거기서 100분의 5초는 더해야 트리플 악셀이 가능 범위가 되거든요. 근데 왜 0.54초를 뛰어? 얘 0.53초에도 회전 잘 채웠어요. 공중 자세가 이렇게 느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 시마다마오는 0.51도 안 나와요, 트리플 러츠가. 지금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게 본인의 지금 점프 변화가 웃기게 가고 있다니까? 점프 동작들은 작아. 점프 높이도 그다지 높지도 않아. 그런데 동작들은 높은 점프를 뛰는 선수에 맞는 동작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고난이도 뛰고 싶어서 최연경 팀을 갔다? 앞뒤가 안 맞다니깐요 이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후반부의 러츠인데 음 지금 잘 보시면 참 답답한 게 뭐냐. 자 여기서도 옆 장면만 봐도 이 날이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몸의 이쪽 라인까지. 여기까지 들어와야지. 날이 여기 있잖아. 그다음에 앞뒤 간격 충분하죠. 지금 이 자세. 사실 고난이도를 뛰겠다라고 하는 선수의 트리플러츠 자세로는 조금 힘을 많이 주는 자세거든요, 불필요하게. 자 간격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날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가죠. 싹 일로 빼잖아요. 이것부터도 안 맞아. 그리고 지금 몸이 이제 선회전을 많이 넣고 하기 때문에 설사 간격이 좁아도 선회전 때문에 날이 들어서 빼지기 때문에 안 부딪혀. 근데 날을 이렇게 빼버리면 어정쩡한 자세가 돼. 이렇게. 이런 자세. 이런 게 이제 흡사 플러츠던 선수들이 엣지 교정할 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지금도 5시로 뛰고 있고 요로 뛰어져야지 좋은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러츠의 경우에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조금만 더 집어넣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를 조금만 더 집어넣고 무릎을 조금만 빼는 거, 요 정도만 수정해도 아웃엣지가 훨씬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나를 요렇게 빼지 말고 요렇게 빼도 돼. 왜? 선회전을 빨리 먹어서 들어서 빼기 때문에 양쪽 다리 무릎의 간섭은 생각보다 안 생길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허지유를 보면서 이야 잘 컸다 이런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사실 그동안 허지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린 사람들의 댓글을 많이 받았고 의견도 들었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허지유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이 싱크가 안 맞게 어긋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거야. 얘가 지금 그렇다고 빅점프를 한다고 지금 와서? 그것도 이상하거든. 점프 동작 자체가 빅점프에도 안 어울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말 고난이도 하고 싶어서 최연경 팀 간 거면 김유재, 김유성 피트니스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이런 데서 막 훈련하는 장면들이 있거든. 제가 이 영상들 다 내려받아 가지고 얘들 지상에서 하는 것도 내가 다 측정했거든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뭐 김유재, 김유성을 자주 다루진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그나마 트리플 악셀 뛰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죠? 그건 현실이잖아. 그걸 내가 부정한다고 부정됩니까 그게? 이런 선수들이 지상 훈련 때는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측정해 봤어요. 자, 지상에서 트리플 악셀 시도했을 때 빙판에서보다 채공 시간은 더 잘 나왔어요. 한 100분의 1초, 2초 더 잘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는 거의 유지됐어요. 그 말은 운동화 신고 땅에서 뛰는 게 높이를 만들 때는 더 유리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공중자세 만드는 거 어떻게든지 간에 높이와 회전 속도 모두를 잡으려고 정말 애쓴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얘들이 뛰는 과정을 보면 고난이도에 맞는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야. 점프를 뛸 때 높이도 놓치지 않겠고 회전력도 잃지 않겠다. 그 양쪽을 다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점프를 뛸 때 보인다고. 근데 허지우가 점프를 뛰는 걸 보면 높이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진짜 본인이 고난이도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 어차피 김유재, 김유성 쌍둥이 언니들하고 같은 팀이 됐으니까 훈련하는 거 보다 보면 좀 더 자극이 될 수도 있겠지. 일단 허지우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딱 한마디만 내가 더 덧붙일게. 허지우가 지금 보면은 러츠에서 약간 변화를 줬죠. 러츠가 지금 이번에 주니어에서는 단독 과제니까 단독 트리플 과제니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웃엣지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러츠 플립이 막 흔들릴 수가 있어. 점프가 불안정할 수가 있거든요. 엣지에 뭔가 손을 대면. 자 그러면 이번 시즌 그랑프리에서 허지우의 성적이 나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도 국대 자격 유지와 그 다음에 국제대회 출전권 때문에 랭킹 종합 때는 또 그냥 랜딩에만 집중해서 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난 뭐 그 부분을 비판하고 싶진 않고 이제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또는 그 이후에서도 엣지 수정한 것 때문에 점프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걸 체형 변화 타령을 하면 안 돼요. 사실 허지우가 체형 변화라고 한다면 모든 스케이터는 다 나가 죽어야지 그건.
제가 뭐 지난 1-2년간 신지와 관련해서도 체형 변화 때문이 아니다. 이런저런 점프의 변화를 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었고, 지금 현재 허지우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점프가 흔들려서 이번 시즌 좀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체형 변화 타령하지 맙시다. 자, 그러니까 제 채널에 제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은 이거 기억하세요. 이번 시즌 허지우는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체형 변화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체형 변화 타령하는 것들은 뭐다? 인간 버러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